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저희 댓글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물론 뭐 이분이 순서상 앞서 메일 주신 분들보다는 좀 뒤에 있지만, 이게 계속 메일 상담만 계속 영상 올리면 또 지루하니까, 그리고 이분의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이분 저한테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인데, 제가 마침 그 타이밍에 댓글을 이걸 봐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댓글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뭐 제 영상에 이제 여자 문제가 해결이 본질적으로 안 된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이제 또 연애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레드필 지식은 또 어떤 여성이 적절한 여성인가, 좋은 여성인가를 고르는 그런 해안도 제가 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댓글 보면은 이제 여러 남성분들이, 애인이 있는 분들이 나는 내 여자친구한테 알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근데 제가 뭐 그분들 괜히 또 들쑤셔가지고 또 불안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그게 긴지 아닌지 그 확인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후반이 돼서야, 그쯤 만나고 나서야 이제 무엇이 얘가 나를 알파를 보는 기준이고 알파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감이 확실히 확 섰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좀 혼란스럽고 블루필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겠지만 20살 초반에 여성의 어떤 하이퍼가미 필터가 고정된 게 아니라요, 여자들도 남자 경험이 생기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이퍼가미 필터가 점점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1살 때는 알파였던 남자가 24살 되고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요. 물론 21살 때 알파였던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면은 추억 보정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돼가지고 알파 고스트로 남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변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옆에서 보면서 함께 이 질문자분과 제가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 얻어갈 수 있는 거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앞에서 칼로 찌른다. 나는 뭐 얼굴도 까고, 오히려 질문자분이 익명이잖아요. 나 질문자분은 앞에서 찌를 테니까 배에 힘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 질문자분의 아이디 닉네임은 잘랐습니다. 게다가 이 질문자분이 애초에 댓글로 저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하신 거라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도 된다고 제가 간주를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글씨가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뭐 구독자 더 늘기 전에 이제 고민 상담 하나 하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가끔 그런 그사상적인 발언을 살짝씩 흘릴 때마다 당혹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질문자분이 애인이랑 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부스터샷이 여성에게 좀 부작용이 좀 일으킨다라고 했더니, 여자가 또 에휴 또 지문 여자들이 지지라고 했대요. 그 말이 정확하진 않은데 뭐 그런 뉘앙스였대요. 근데 뭐 질문자분은 여자친구를 확실히 사랑하고 아주 가끔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가끔 이런 발언할 때 빼고는 선녀래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판단하시기에 질문자분을 알파로 인지하는 것 같답니다. 왜냐면 빼앗길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걸 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시고, 질문자분은 23살이고 여자친구는 26살인데요. 여대를 졸업했고 아마 여성주의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고등학교 어떤 고등교육을 이수한 한국 여성들은 대체로 그 사상이 묻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뇌가 없는 여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표현이 재밌네요. 뇌가 없는 여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분 마지막 댓글 부탁대로 뭐 댓글에서 뭐 이분 여자친구를 불필요하게 어떤 헐뜯거나 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삭제하거나 채널에서 발언권을 뺏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답변을 하자면요, 만약에 이 질문자분의 질문을 그 미국의 룰지로 멤버들한테 들고 갔으면은, 특히 리치 쿠퍼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Red Flag라고 하겠습니다. Red Flag, 적색 경보란 뜻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뭐 남의 얘기에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남의 말이니까.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질문자분 입장이었으면 이런 고민 100% 했을 겁니다. 인정할게요. 뭐 저라고 해서 막 쿨하게 이거 봐라, 얘 그 사상이네, 드르륵 야 꺼져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자분이 이 여자와 사귀면서 감정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이 남자가 감정적인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필러들이 그 여자를 페데스털라이즈, 그 인생의 반석 위에 올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지나친 감정적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단 질문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GS25 영상에서 시즌1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미 그들은 문화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는 여자애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대놓고 남자애들 앞에서 그 사상 때문에 티를 못 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분 말씀대로 그 여자들이 오염이 100% 안 됐다고 볼 순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거 중국발 대기 오염, 이 미세먼지랑 또는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수랑 비슷한 거예요. 농도의 차이다 뿐이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도 마일로 요노폴리스의 그 말을 빌리자면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 90% 되는 여성들이 당신은 그 사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이미 그 사회는 그 사상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디폴트가 된 거예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요. 현대 사회는 이미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 에런 클레리가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요. 이 PC, mobs, 이 PC 폭도들, 이 젊은 대학생들이 뭐 미국을 자꾸 캐피탈리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은 이미 캐피탈리즘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은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논쟁 해요? 아니죠. 이미 큰 정부가 디폴트가 되어버렸죠. 정부가 이제 얼마나 더 크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요, 현대 사회를, 특히 현대 이런 주도권적인 이런 선진 국가의 사회를요, 우리가 뭐 사회주의자들 막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상을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전 세계 선진국들은 사회주의화 되어버렸고요. 이미 전 세계 한국은 그 사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이 전 세계가 이미 사회주의화가 되어버렸다고 정확히 정의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임스 리카즈예요. 제임스 리카즈. 그 제임스 리카즈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질문자분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레드 플래그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지금 질문자분이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요. 남녀 모두 서로에게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잘 보이려고 해요. 우리가 연애로 상대방에 대해서 100%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혼율이 높지가 않겠죠. 막상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질문자분이 제가 찍진 않았는데 이 밑에 댓글에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대댓글을 다셨냐면은 결혼을 하고 자기는 대를 잇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혼 생활 꼬린을 통해서 뭐 이세를 낳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결혼도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휴 또 지문 여자들이 지지라는 저런 무의식적인 발언은요.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 자기도 모르는 새에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피해의식,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하면요. 되게 피곤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책 있잖아요. No More Mr. Nice Guy 한국판 번역판. 전 이제 동네 도서관에서 대여를 했는데 이 책 초창기에 보면은 이 책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남자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보면요. 아내한테 헌신할 거 헌신 다 하고 개무시 당하고 9가지를 잘했는데 1가지 못했다고 개털리고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 거야.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일단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분이 본인은 알파로 느끼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질문자분이 그 다음 문단에서 저한테 이걸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질문자분의 스스로를 지금 질문자분이 그 여자한테 알파 지위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신빙성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진짜 좀 약간 좀 알파색이 짙은 알파들은요 애초에 이런 의문을 안 가져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미국의 알파들은.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은 이 질문자분의 여자친구가 여대 출신이라며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가끔 이제 정치인들이 이상한 국민성과 안 맞는 발언을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 지들 내부 서클에서는 그 당연한 얘기처럼 다 동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도 동조할 줄 알고 헛소리했다가 국민들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여대랑 공간에 4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피해본다는 피해의식은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동안 모든 여자들이 다 동조했잖아요. 질문자의 여자친구가 4년 동안 대학 다닐 동안 단 한 명의 어떤 사람도 그 대학에서 똑바로 교정해준 사람이 없잖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동대 영화과 다닐 때요. 영화사 수업인가 하는데 영화 분석 수업인가 하는데 교수님이 신카이 마코토 그 무슨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번쩍 손을 들더니 어떻게 그런 신카이 마코토 그런 여혐을 하는 그런 감독의 작품을 신성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혐 작품을 다룰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제가 바로 우리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근거학적으로 여겨야 된다. 지금 이 학문의 자유가 있는 이런 상아탑에서 어디 그런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의 검열주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울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을 당신이 제시하냐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따졌거든요. 교수님이 말렸죠. 둘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도 제가 그 여자 선배한테 했듯이 아무도 학창시절에 그걸 지적을 안 하는 거야.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좀 말을 빙빙 돌아왔는데 여자친구가 질문자분이 저런 말을 불쾌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렇게 말하면 질문자분을 알파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질문자분이 불쾌할 거라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을 못하면 질문자분을 알파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영화과 다닐 때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그 입트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입트페, 입이 트이는 그 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당시 20대 여자애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싶어서 진짜 진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책을 돈 주고 사서 읽었다가 아 얘네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나가리구나, 바로 그 책 읽고 바로 깨달았거든요. 그 책 팔아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서평을. 그랬더니 제 동기들, 그 세상을 가진 여자애들이 뭐 오빠 실망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페북 친추 엄청 많이 끊겼고요. 인스타그램도 끊긴 애들 많아요. 근데 난 개의치 않았죠. 그 다음부터 오히려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 대나무 숲에서, 그때 한참 이제 저희 학교 총녀를 없애는 만에 저희 학교 총녀 학생회가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 저는 그냥 페북 대나무 숲에서 익명 댓글도 아니고 그냥 내 페북 댓글로 막 폭격을 했거든. 걔네들 막 싸우고 그 총녀 애들이랑 그 세상 애들이랑 막 폭격을 하고 싸웠단 말이야. 이게 난 이미 난 과에 소문이 난 거야. 반 그 세상 인간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페르소나가 명확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 여자애들 만나고 제 앞에서 절대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자분이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질문자분이 바운더리,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여자친구가 질문자분의 프레임에 들어왔다면요, 질문자분이 그 세상을 싫어하고 그런 식의 피해의식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프레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질문자분이 여자친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잖아.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자분이 이제 2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26살짜리 여자친구가 질문자분보다 짬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케바케긴 하지만 평균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이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세우고 프레임에 집어넣기가 좀 까다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나니까. 근데 누나고 자시고 간에 남자가 관계를 리드하고 남자가 여자를 프레임에 넣는 거는 나이 문화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지는 누나, 되게 상남자 같은 누나들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누나도 있었어요. 막 스튜어디스 하는 누나도 있는데, 그 누나도 저한테 말하길, 그 누나가 되게 센 누나예요. 센 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자기는 자기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자기를 다룰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질문자분이 프레임을 나이가 많든 적든 누나든 여동생이든 간에 넣어야 돼요, 프레임 안에.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거를 혼자 이렇게 꽁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이게 알파 프레임인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세요.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자기가 솔직히 우리 대화 좀 하자. 누나라고 하나요? 자기라고 하나요? 아무튼 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불편하고 그런 건 좀 건강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 자유인데 내 앞에서는 얘기 이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질문자분이 그게 힘들 거야. 밑에 전반적인 내용의 서브텍스트들이, 이 질문자분은 이걸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모든 여자들은 다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안고 가야겠죠? 그쵸? 제발 저한테 안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마치.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프레임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려면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들이받아야 됩니다. 질문자분이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제가 있냐고요? 옵션이 있냐고요? 롤로 타마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롤로 타마시가 Frame is everything이라고, 아이언 룰 오브 롤로 타마시, 롤로 타마시의 철칙 1번에서 얘기하는데, 그 철칙 1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차선책, 선택권. 플랜 B, C, D, F, G. 뭐 G까지는 안 가더라도 플랜 B, C까지는 있어야지. 질문자분이 어떤 결혼을 할 여자 상대로서 플랜 B, 플랜 C가 없다면은, 또는 최소한 플랜 C와 플랜 B를, 내가 플랜 B, C를 만들 수 있는 남자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질문자분은 안타깝게도 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프레임을 장악할 수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장악한다 해도요, 연애가 진행되거나 결혼에 가까워질수록 프레임을 잃고 알파에서 베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연애랑은 다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뭐 집안, 여자친구의 직업,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그런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세속적인 측면들이 너무 이 여자가 딱 맞아가지고 다른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분의 여자 꼬시는 능력과는 약간 좀 무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아무튼 질문자분이 여자 꼬시는 능력이 좋으면은 또 충분히 많은 옵션을 물색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질문자가 지금 23살이잖아. 이 양반아, 당신 지금 23살이잖아. 어이가 없네. 지금 에피파니 페이지로 다가가고 있는 건 질문자 여자친구야. 질문자분은 지금 앞날이 지금 9만 리야. 앞날이 9만 리.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질문자분이 뭐 프레임을 장악하지 못했다, 뭐 알파가 되지 못했다 해서 제가 질문자분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솔루션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질문자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프레임을 장악하는 연애를 하고 프레임을 장악할 결혼 생활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서로 속궁합이든 뭐 궁합이든 아무튼 뭐 경제적 궁합이든 간에 뭔가 조건이 맞는 여자니까 내가 그래 프레임을 포기하고 2세 대를 잇는 것에 집중을 할 건지, 그래서 베타로서 소모가 될 건지, 이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이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된다고. 제일 좋은 건 둘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프레임도 장악하고 프레임도 장악해서 애도 낳고 결혼생활 내가 리드해서 잘하고 그게 최고인데 이 질문자분 질문 전체적으로 하는 질문 맥락을 봤을 때는 딱히 자신감이 없어 보여.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문장에서 느껴져요. 이 자신감 없는 게. 특히 23살이면은 내가 아직 관계사 알판지 베탄지 경험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거의 뭐 17살부터 연애를 매년 한 게 아니고서야. 자,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면은 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뭐 그 설문조사 통계로 봤을 때 50%인 것 같아요. 50%. 왜냐면 저희 그 동대에서 총여 학생이 없을 때 총투표를 했거든요. 남녀. 근데 전 단과대학에서 과반 이상이다 총여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상에 쩔어 있다는 저희 예체능 예술대학이랑 그 뭐야 선생님들 하는 대학 뭐죠? 애들 선생님 하러 가는 대학? 갑자기 까먹었네 대학 이름을. 그 뭐야 선생님 하는 대학. 거기도 굉장히 그 사상 경향이 강하거든요. 거기서도 과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여자애들이 동조는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상이 이거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친척이 그 서울의 모 여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대 출신인데 얘가 여자가 굉장히 남자다워요. 근데 걔가 저한테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학교 여대에 이상한 여자들 많다. 막 이상한 여자들 많다 이러면서 나는 얘네들이랑 어울리기 싫고 그냥 빨리 졸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 아버지는 굉장히 매스큘린한, 그러니까 막 그런 전통적인 마초가 아니라 굉장히 리더십 있고 집안을 프레임을 잘 장악을 한 그런 매스큘린한 그런 아버지 상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남성에 대한 그런 건강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친척의 어머니도요. 이 어머니가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지어 그 대학에 나왔어도 그 사상을 되게 극혐하고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상이 디폴트가 돼버렸다는 건요. 남자들조차 인지를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만간 영상으로 다룰 겁니다. 남자들조차 이게 그 사상의 흔적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자분 남자분인데 불편하다고 인지하잖아요. 이거는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안타깝게도 질문자분 여자친구분이 약간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레드 플래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프레임을 자기가 진짜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알아보고 싶으면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 의식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은 젊은 우리 20살 초중반의 남성분들이 댓글에서 난 알파인 것 같은데 난 알파인데 이렇게 하는데 모릅니다. 내가 그분들 다 하나하나 만나본 거 아니까 제가 감히 맞았다 틀렸다 얘기 못하겠는데 내가 프레임을 장악한다는 거를 또 너무 반대극단으로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자친구의 참된 본성은 싸울 때 나옵니다. 프레임과 프레임이 부딪힐 때, 즉 그 관계 주도권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안 드러나는지는. 즉 진실은 그런 위기와 갈등에서 드러나는 거지 평시 이런 꽁냥거리고 이럴 때는 내가 알파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뭐 당연히 뺏길 것 같아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세상에 어느 여친이 단순히 뺏길 것 같아 불안해한다라는 명제 자체로 알파로 판단하면은 좀 부정확해요. 알파라면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알파라고 하기엔 좀 많이 부족해요. 증거가.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질문자분한테 가장 솔직하게 레드필 관점에서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